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 세계에서 극우의 열풍이 거셉니다. 오스트리아 대선에서는 반대 세력들이 총집결해서 이 극우 정당의 후보 노르베르트 호퍼를 꺾었습니다. 사실 호퍼가 이길 거라고 예측이 되었는데 아마 이 극우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남은 세력들이 다 연대하면서요, 결국 53대 46으로 이 반대 세력이 이겼는데요. 그렇지만은 네덜란드 총선이 3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극우 자유당이 20% 가량의 지지를 받아서 33석 이상의 획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프랑스는 곧 대선이 내년 4월달에 있습니다. 4월달에 1차 투표가 있고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5월 7일날 2차 투표가 있는데요. 극우 국민전선의 마리 르팽, 과거의 극우 국민전선당의 르팽 당수의 딸이죠. 이 마리 르펜이 2차 결선 투표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프랑스 대통령은 지지율이 3%, 4% 왔다 갔다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과연 프랑스에서 극우 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유럽의 문명을 좌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독일 총선에서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당의 지지율이 현재 13%인데 9월달, 지금 내년 9월이 총선인데요. 9월달 총선에서 이 당이 한 2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연방정부에서 3당은 확실히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가요, 최근에 이탈리아의 상하원의 국회의회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마리오 렌치 총리가 정치개혁안을 내걸고 총리직을 걸고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이 헌법 개정안이 4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인은 절대로 부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가 60%쯤 되고 찬성이 40%, 6대4의 20%의 큰 차이로 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번 개헌안의 본질은 상원의 의원수를 대폭 줄이고 입법권을 제한해 정치 구조를 총리와 하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결국 이런 이 안이 부결되는 데 있어서 EU 탈퇴를 앞세운 극우당 오성운동이 지금 로마의 30대 초반의 여성인 시장으로 있는데 거기도 오성운동 소속이죠. 자, 이 오성운동이 코미디안이 만드는 정당인데 현재 지지율이 3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선에서 집권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예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에는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과 또 북부에 잘 사는 밀라노나 이런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북부동맹, 이 두 당이 연대를 해서 마리오 렌치 총리를 집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내년 상반기의 총선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약진하면 아마 이탈리아가 영국 다음으로 브렉시트를 하는 이 탈렉시트라는 것이 현실화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는 지금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이고요. 국가 부채가 GDP의 132%, 그리고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17.5%, 448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1%도 안 되고 청년 실업률이 40%입니다. 아니, 이탈리아의 젊은 청년들은 부모나 친척이 하는 이렇게 고향의 카페에 돌아와서 카페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특유의 가족주의 때문에 지금 폭탄이 되어서 터지지 않고 있을 뿐이지, 청년 실업률 40%라면 젊은 사람들 둘 중에 한 명은 백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그리스가 그런데 다행히 이 나라에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마피아 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자기들이 하는 영업장에 그냥 가족이나 친척들을 데리고 밥을 먹여주는 이런 행태로서 이 폭발을 갖다가 좀 완화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가 부결되니까 유로가 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제 유로하고 달러가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자, 이러면서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오성운동이라는 이 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EU가 해체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 속에서 유럽의 재정 위기가 지금 다시 또 터져 나올 것 같다라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탈리아에서 과연 이번에 그 국민투표가 부결될 것인가를 여론조사가 또 맞추지 못했습니다. 브렉시트에서도 실패했고 트럼프 당선을 맞추는데도 실패했고 이탈리아의 이 국민투표에서 무난히 마리오 렌치가 재집권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의외로 퇴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세계의 현 정치 상황은요, 제가 볼 때는 2차 대전 직전에 미국의 전 세계를 휩쓸었던 대공황과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유럽에서 새로운 파시즘이 지금 집권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노브레트 호프 후보가 거의 대통령의 직전까지 가다가 이번에 떨어졌지만은 1차 투표에서는 사실상 승리를 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마리 르펜이라고 하는 유명한 거구 전선, 이 사람이 과거에 프랑스에서 거구 전선을 만들었을 때 장 마린 르펜이죠. 지금 아버지가 장 르펜인데요. 아버지 장 르펜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2위로 올랐지만은 결선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져서 패배를 했지만은 이제 그 딸이 집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자유국민당의 헤이르트 빌더스라는 반이슬람 정당의 이 정치인이 이끄는 이 당이 자유국민당인데요. 2006년에 창당을 했는데 내년 3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당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일 대한당의 프로우케 페틀이라는 대표가 이끄는 이 당이요, 지금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다문화주의, 즉 외국인을 수용하는 그런 이 관용주의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난민들을 취급할 때 총으로 달아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독일 대한당이 이 투표에서 16에서 20%의 득표를 총선에서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아마 유럽은 끝이 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EU 체제가 문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눈앞에까지 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스웨덴 민주당의 지미 아케슨이 지금 거구 정당을 이끌고 있는데요. 2014년 총선에서 29석을 얻어서 제3당이 되었습니다. 자, 스웨덴이 유럽에서 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다. 사회적 합의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에서도요, 거구 정당이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스웨덴 민주당이 앞으로 이 어느 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웨덴의 지금 집권당이 연정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집권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당은요, 이 백인 지상주의를 표방하면서 난민들이 스웨덴으로 건너오지 말 것을 경고하는 정당이며 EU의 회원국으로 남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체코에는 억만장자이자 언론계의 대부인 이 안드레이 바빗이 현재 체코의 재무장관이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체코의 트럼프라고 불리우면서요, 이 사람이 중도 정당인 ANO를 창당했는데 이 ANO는 만족할 수 없는 시민들의 행동을 대변한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부패 운동을 벌이면서 2012년에 공식적인 정당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당이 현재 체코에서
지난달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일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에 있는 체코 총선에서는 이 당이 집권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에서는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오성운동이라는 당인데, 이 당은 정치 풍자 코미디언 페베 그릴로가 2009년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만들었습니다. 이 당은요, 유럽의회에 반대하고 환경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구성되었고, 기존의 좌우파 등을 다 반대하는 포퓰리즘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 코미디언 그릴로는 정치적 아마추어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를 옥수수의 속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트럼프를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승리하니까 이거야말로 놀라운 전환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처럼 인터넷에서 탄생한 오성정당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제 우리가 혁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4.1 국민투표에서 오성운동이 렌치 총리를 갖다가 퇴진시킴으로써 결국은 오성운동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도 멀지 않아서 이탈리아에서 이 집권을 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흐름은요, 그것이 부패 반대 정당으로도 유럽에서 나타나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민족주의 정당 형태로 나타나고, 그것보다 더 강한 극우 정당 형태로도 나타나고, 또 기성의 정치권을 무조건 부정하는 포퓰리즘 정당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의 시그널은 분명히 기성 정치는 뒤집어야 된다는 것이 각 나라마다 조금은 다른 나라 사정을 반영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정치의 다양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현대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었던 근대 국가의 이 시민정당의 형태를 최초로 세계에서 갖추었던 유럽에서 기존의 이 좌파, 우파 정당을 다 깔아뭉개면서 인터넷 정당의 형태로, 때로는 포퓰리즘 정당의 형태로, 또는 거부 정당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을 하나로 표시한다면 기성 정당의 몰락과 다양한 형태의 이 대중을 표방한 정당의 득세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부 정당의 속성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요. EU를 해체하자라는 부분,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 반대하고 국경 단속을 강화하자는 부분, 그리고 기성 정치인들이 한마디로 기득권 거대 경제 세력과 결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패를 척결을 하자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 경제 12위권 안팎인 한국에는 언제쯤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거냐? 저는 한국에도 최근에 촛불 집회에서 보였듯이 이것을 마치 좌파나 우파라고 해석을 하면 매우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관통하는 본질들은 한국의 기성 정치의 부패성, 또 기성 정치의 무능함, 기성 정치가 대중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회의감,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한국에도 지역구도나 이념구도에 기반해서 기생하는 적대적 공성을 하는 새누리민주당의 이런 양대 정당 체제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이 지향해야 될 부분은 유럽에 의해서 보듯이 대중들이 정치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반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요, 한 50년 후에 그때 역사가들은 현 시기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지금 이 시기는 2차 대공황의 초입에 있는 시대로 기억될 것이고요. 그런 경제적인 대공황에 가까운 불황이 기성 정치를 다 해체하는 시대였다. 그러면서 각 나라마다 대중의 새로운 정치적인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